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중국의 반대는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는데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안보 주권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7일 트위터에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먼저 이날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를 비판한 류샤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트윗을 인용하면서 중국 측에 한국 남부에 배치한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드는 지역 방어 시스템이라면서 중국의 첨단 센서들은 사드의 레이더가 어떤 모드로 작동하는지 구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의 레이더는 탐지 범위가 600km인 종말 모드로 중국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중국의 반대는 정말로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한국이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제재로 인해 2017년 한 해에만 8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롯데그룹 회장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17년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경제적 보복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롯데 측은 중국에서 벌이던 사업 대부분을 철수했습니다. 앞서 중국의 류샤오밍 특별대표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미국의 나쁜 의도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17년 한국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성명을 발표했던 것을 아직도 분명히 기억한다면서 이는 양국 간의 상호 신뢰 심화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한국은 주요 안보 문제에 대해 계속 신중하게 행동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샤오밍 특별대표가 주장한 한국의 정중한 성명 발표는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당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와 미한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이른바 삼불 정책을 표명했던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한국 정부를 향해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밝힌 사드 3불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 문제는 한국의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국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한국 전임 정부와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삼불 정책 유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중국 측의 발언에 대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안보 주권과 결부된 핵심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이런 확고한 입장에 기초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 하고 핵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은 위협이라고 미국 공군 참모총장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통합 억지력은 북한에도 적용된다며 강력한 미한 동맹이 이 같은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공군 참모총장은 28일 민간 연구단체 신미국 안보센터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올해 계속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의 진화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미국 공군의 대응을 묻는 BOA의 질문에는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을 계속하고 핵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a threat as they continue their ICBM testing and pursuing a nuclear capability. And it's something not only for the United States, but really for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통합 억지력은 중국의 도전과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뿐 아니라 북한과 이란, 극단주의자 등 다른 도전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미국 공군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미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very strong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having served there twice, and then also been the commander of Pacific Air Forces, understand that importance of that alliance. 또 최근 F-35 전투기를 보유한 한국 공군 전력이 성장하고 있고 미한 양국군이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주한미군이 군산 공군기지에 F-35A를 추가 배치한 사실 등을 언급했습니다. It's a way to show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and the hard work between our airmen,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s airmen, and the close relationship we have between our services and our countries adds to that deterrence.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은 앞서 지난 5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2023 회계연도 예산안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를 통해서도 북한의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이란,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들은 그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계속적인 기회를 이용할 지속적 위협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공격 억지, 군사 충돌에서 이기기 위한 준비 태세와 회복력 있는 통합군 구축을 국가안보의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또 핵 억지력은 통합 억지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미국의 전략적 억지력은 통합군과 동맹, 파트너 국가의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기념일, 즉 북한이 표현하는 전승절 기념 행사 연설에서 미국과 한국을 향해 원색적인 발언으로 위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 또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승절 기념 행사 연설 발언과 관련해 동맹 수호 의지를 확인하며 북한을 위협으로 거듭 규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북한의 발언들과 다를 바 없으며 국무부 역시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방어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것입니다. The DPRK, as we've consistently said,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We have a vital interest in deterring the DPRK, defending against its provocation or the use of force, limiting the reach of the most dangerous weapons programs, and above all, keeping the American people, our deployed forces in the region, and our allies safe from any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정전협정일의 북한 표현인 전승절 기념 행사에서 미국과 한국을 향한 군사적 위협과 비난의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철저한 준비가 돼 있으며 미국이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해한다면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고 한국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함없이 거론하며 북한의 군사력 일부분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강력히 응징할 것이며 한국군은 전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Now, of course, we have not heard a substantive response or certainly any indication that the DPRK at present is seeking to take us up on that offer. But in the interim, we'll continue to coordinate closely with our treaty allies. And will continue to impose costs and consequences should provocations continue to emanate from the DPRK.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비핵화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일본과 일치된 협력 관계를 추진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성김 대북특별대표 등은 한국, 일본과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한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이 28일 전 현직 주한 미군 사령관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위협 평가와 미한 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폴 러케메라 주한 미군 사령관과 존 틸럴리, 월터 샤프,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다양한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미한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고도화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데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통계가 무증상자를 포함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신뢰하기 어려우며 다른 국가에서 적용하는 통상적 치명률을 고려할 경우 사망자가 5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29일 발표한 북한 경제 리뷰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누적 발열 환자 수인 약 480만 명에 백신 미접종자 치명률인 0.6%를 적용할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5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사망자 수를 74명으로 발표한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코로나 동향을 확진자가 아니라 발열 환자 수로 대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특성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가 억제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각 단위에서 발열 환자를 적극적으로 보고하지 못하게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발열자 수보다 실제 코로나 환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